안녕하세요. 비대면 출장 차량 관리 서비스 카수리를 운영 중인 카랑의 박종관 대표입니다. 개인 고객들에게 찾아가서 차량 관리해드리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모빌리티 서비스사들에게 적시에 잘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과 종합관리 토탈케어 서비스를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 고객들은 보통 정비를 받으려면 반차나 월차를 쓰거나 시간을 내서 토요일에 정비소에서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정비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어서 믿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일단 엔진오일 교환하러 정비소 갔는데 이거 교체하시고 이거 언제 하셔야 되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점검해서. 근데 그게 객관적으로 사실일지도 몰라도 의심부터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희는 출장이다 보니까 그 차에 맞는 오일과 필터를 준비해서 가서 현장에서 똑같이 점검해서 알려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 매니저에 대한 신뢰도로 이어지고 이 친구들이 정확하게 점검을 해주는구나. 이제 다른 정비소를 찾게 되는데 거기서 다른 얘기를 하면 거기 매니저를 안 믿고 저희 매니저한테 전화해서 여기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맞아요? 라고 하는 그런 입고 정비랑 약간 분리하면서 오는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가 있었고요. 이 모빌리티, 렌트, 리스, 매니저 혼자 여러 대의 차량을 관리해야 되는 그런 기업 고객 수요도 저희한테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들 알고 계신 소카 차량을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고요. 현대캐피탈, 비마이카, 토스 이런 법인 차량들도 저희가 관리를 같이 하고 있고요.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긴급으로 발생하는 문제점도 어느 정비소에서 어떻게 얼마의 견적을 해결해야 될지를 같이 고민을 해서 작업에 대한 결과값을 저희 서버나 시스템으로 받아서 고객의 시스템으로 입력까지 해드리는 그런 IT 솔루션을 같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로 매년 2배 이상씩 성장을 해오고 있었고요. 작년에는 130억 정도 매출 달성을 했고 저희가 지금 월 한 10,000건 이상 B2C, B2B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아기 유니콘에서 선정된 거는 좋은 시장의 평가를 받아서 선정이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학교에 들어갔고 좋은 기업에도 대기업에도 남들이 부러워하는 기업에 들어가서 회사 생활을 하면서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일단 초기엔 외부에서 인정받는 그런 회사에 다닌다는 거에 대한 뿌듯함도 있었는데 업무가 익숙해지고 나서는 이게 내 일이 맞나? 내 적성에 맞나에 대한 고민도 기본적으로 많이 하고 있었고 그러면 내 인생에서 뭘 해야 될까에 대한 부분으로 고민을 했고 제가 퇴사를 2014년에 했고요. 아무래도 대기업이다 보니까 쉽게 그만두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뭐 한 3년 차부터 결심을 했었지만 7, 8년 차 때 그만두게 되었던 상황이고요.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이유가 제 주변 친인척 중에 사업을 하시던 분들이 있었고 내 스스로의 발전으로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내 주변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창업을 결심을 했고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도 외삼촌 밑에서 일을 하면서 사업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좀 봤던 것 같아요. 직원들과의 관계라든가 어떤 업을 하는 게 제일 좋을까, 유통업, 서비스업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운전병 출신이고 기획과를 나왔다 보니까 차에 대해서 잘 알았고요. 정비 자격증도 회사 다니면서 취미 삼아서 땄었던 이력이 결국에는 이 사업을 시작했던 베이스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서비스 모델을 기획을 하고 런칭을 하려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정비사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마스터 등급의 그런 경력자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있는 서비스 모델이 정비사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에 대한 거를 고민이 돼서 좀 고졸로 위장 취업을 해서 그때 정비소에서 1년 정도 근무를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지분을 나눠서 사업을 하자고 제안을 하게 돼서 퇴직금 중에 일부 한 3,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했고 정부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사업 계획서를 엄청 많이 써서 여기저기 제출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청년 창업 생활학교에서 창업 지원금이 한 7,000만 원이 있어서 그렇게 1억 정도로 처음에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정비 품질을 좀 더 강화해야겠다고 해서 공업사를 오픈하고 나서는 쭉 떨어졌었죠. 네. 오프라인 운영에 대한 노하우가 또 없다 보니까 처음에 IT 서비스와 출장 서비스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초기에 매장 운영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요. 출장으로 정비하는 문화가 B2C 개인 고객들에게는 아직 보편화되지 않은 문화였거든요. 그 기간 한 1, 2년 동안 자금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었고 그렇게 매장 운영을 하면서 한 2년 정도 노하우가 쌓여서 올라오고 나서 갑자기 또 코로나도 터지게 되고 오프라인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신에 그 반대급부로
비대면 이슈가 강해지면서 출장 사업은 조금 더 성장했던 그런 반대급부의 계기도 있었고요. 일단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기본 접근을 하고 있고요. 자금적인 부분이나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이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아무래도 출장이다 보니까 서비스를 하고 나서도 작업 실수가 없어야 되고, 혹시나 모랄 해저드 이슈, 정비적인 속임을 할 수 없게끔 검증할 수 있게끔 하는 작업 매뉴얼들을 저희가 잘 갖춰놨습니다. 고객 입장에서도 사진을 보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로도 작업 실수를 줄이는 데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고요. 어려움을 조금 극복을 해나가는 과정 안에서 경쟁사와 합병을 하게 되면서 그런 B2B 고객, B2C 고객의 수요를 잘 합쳐서 더 큰 회사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제안은 대표님이 먼저 하셨어요? 네. 합병 제안은 제가 먼저 했고요. 서로의 그런 능력을 잘 합치면 시너지를 낼 수 있겠다는 부분을 합병한 대표님도 수긍을 해주셔서 합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일 어려운 문제는 결국 그런 네트워크 관계에서 풀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모든 방법을 고민해서 해결을 해왔습니다. ENFJ입니다. 어떤 때는 계획적이다가도 어떤 때는 흐르는 대로 따라가야지라는 것도 있고요. 계획이 안 지켜진 거에 대해서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데 성격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안 받는 성향인 것 같아요. 사업을 하기엔 역시 이런 융통성이 필요한가 봐요. 네, 융통성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이라는 건 내가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사회의 문제를 나와 같은 시각과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뜻을 모아서 바꿔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도를 해보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 큰 꿈을 가지고 했을 때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좀 더 행복감을 많이 느끼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꿈의 크기를 잘 측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실패를 하더라도 조금 더 젊었을 때 해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가 투자 시장이나 초기 자금을 잘 줄 수 있는 채널들이 많이 있지만 초기 창업 자금을 조금이라도 모아서 시작하는 게 좋잖아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사회의 구조, 그리고 직장은 어떻게 돌아가나 이거를 느끼고 나와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가, 대표의 제일 기본 덕목, 제일 잘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 내 생각을 얼마나 사업 계획서에 잘 효율적으로 담느냐, 어떤 문구로, 어떤 색깔로, 어떻게 배치해서 어떤 그래프와 어떤 이미지와 함께 담아내느냐,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능력, 그거 더 넘어가서 어떤 어휘로, 어떤 말로 상대방을 설득해서 내 고객으로 유입할 건지, 내 투자자로 유입할 건지, 내 직원으로 유입할 건지가 굉장히 중요한 창업가의 덕목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피칭 능력이나 사업 계획서를 그리는 능력은 계속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돈을 벌기 위한 창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가 하는 이 서비스, 그런 제품이 시장에는 얼마나 어떻게 어두운 부분, 어려운 부분, 불편한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어 라는 그런 기업가 정신, 사회적인 마인드를 갖추는 게 굉장히 저는 힘들 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청년창업상학교에 있을 때 실리콘밸리를 보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때 현장에서 투자해 주겠다는 투자도 있었거든요. 근데 아직 한국에서의 정비 문화밖에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이따가 하고 싶다라고 하고선 그때 한국에 왔는데, 그러고 나서 1년 있다가 렌치랑 유얼 메케닉이라는 업체가 500억 이상 펀딩을 받으면서 서비스를 성장시키고 있어요. 내 서비스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갈 수 있는 좋은 서비스구나, 우리나라가 IT적인 베이스 인프라가 좋아서 최적화된 모델을 빨리 검증할 수 있는 좋은 나라구나 라는 거를 느끼고 왔던, 그래서 기업가 정신이 굉장히 많이 함양이 됐던 그런 계기였거든요. 그리 큰 꿈, 기업가 정신, 본인의 분야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 충분히 기회가 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출장 차량 정비 서비스로 시장을 혁신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장기적으로 믿지 못하는 정비 문화나 차량 관리의 어려운 부분들을 시스템으로 효율화해서 최적의 차량 관리를 할 수 있는 사업자가 되는 게 저희 목표이고요. 그래서 B2C, B2B 고객 모두 차량 관리는 이 업체한테 맡겨 하는 토탈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네. 대표님 드림카가 뭔지 궁금한데요.
제가 기회가 돼서 테슬라 차량을 몰게 됐던 계기가 있어요. 근데 플립폰을 쓰다가 스마트폰을 만난 그런 센세이션함을 느꼈고 너무 만족하면서 꼭 타보실 수 있는 게 있으면 무조건 타보시라고 저는. 드림카는 이제 테슬라에서 아직 안 나온 로드스터 2억 5천짜리 스포츠카. 테슬라 잘 됐으면 좋겠다. 제가 차는 없지만 주식을 가지고 있어. 두 주. 잘하셨네요. 제가 처음 탈때 그때 테슬라를 샀어요. 그러니까 지금 30대인데 뭐라 할 거예요? 그쵸? 믿고 있습니다. 태맨. Money Rap